한국당 얘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전당대회가 진행이 될수록 이슈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석방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이슈가 핵심 쟁점이 되고 있는데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가 그 가운데 서 있습니다. 영상 보시고 이슈 따라잡기 돌아오겠습니다. 황교안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묻는 질문에 탄핵 부정 논란에 대한 해명부터 꺼냈습니다.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말씀들이 나오는 것은 아주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곧이어 경쟁자들의 공격이 쏟아졌습니다.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답변서를 보낸 것이 보도도 돼 있고 실제로 확인도 됩니다. 그러면 권한대행으로서 그때 법무부가 그런 답변서를 보낼 때 말리셨어야지요. 이 토론장에서도 부당하다고 가다가 꼭 부당하다고 말한 것은 아닙니다. 그냥 탄핵이 부당한 것이냐에 대한 OX로는 답변을 도저히 하실 수 없는 겁니까? 국회에선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에 대한 모독, 최소한의 예의도 없는 발언이라며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우경화 논란 속에 막말에 궤변 파문까지 더해졌습니다. 연설회에서 막말을 일삼던 김준교 최고위원 후보. 짐승만도 못한 저 종북 주사파 정권을 처단해야 합니다. SNS에선 지난 대선은 원천 무효라 자신이 현직 대통령을 비판한 게 아니라는 등 궤변을 이어가다가 당 안팎의 비판을 받고서야 결국 사과했습니다. 전당대회까지 일주일도 채 남지 않는 시점에서 논란에 논란만 더해질 뿐 한국당이 건강한 대안 세력으로서 거듭날 비전과 로드맵은 실종된 상태입니다. 이슈 따라잡기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김수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 평론가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바쁘니까 질문이 많아요, 제가. 네. 황교안 전 후보가 박근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했을 때 X표 딱 뜰 때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네, 탄핵이 틀렸다라는 거였죠. 예.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계속 공격받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라 그래요, 지금은? 일단은 현재 황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조금 수세에 몰리니까 세모라고 답하고 싶었다라고 얘기를 원래 했어요. 동그라미 X가 X 말고 세모가 있었으면 세모를 들었을 텐데. 네. 오세훈 후보는 동그라미, 김진태 후보는 X. 뭐 그거는 뭐 너무나 당연하니까. 네. 그건 뭐 논외로 치고. 황교안 후보가 뭐라 하느냐가 관심사였는데 질문이 절묘하기는 했어요. 네. 박근혜 탄핵은 어쩔 수 없었다. O냐 X냐. 얼마나 고민했을까. 황교안 후보가 세모라고 지금 조금 해명을 하는 이유는 예.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탄핵 결정에 대해서는 존중을 하는데 예. 절차에 좀 문제가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거 무슨 뜻이에요? 네, 국민들이 듣기에는 네. 저 도대체 무슨 뜻이지? 이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네요. 뭔 소리예요? 글쎄요, 뭐 지나가는 탄핵은 어쩔 수 존중하는데 없고. 절차는 이상했다? 뭐 본인이 또 법사 출신이기도 하기 때문에 예. 그렇게 판결이 난 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 절차가 중간에 좀 문제가 있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진영에서 그렇다면은 절차에 문제가 있으면 권한 대행 시절에 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냐 이렇게 예. 또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러네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황교안 후보는 오세훈, 김진태 예. 후보 사이에 끼어 있는 형국이고 그래요. 여기서 좀 예. 우왕좌왕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 오히려 세모라고 하고 싶었다라는 워딩이 그 프레임을 더 강화시켜 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 좀 하는군요. 실수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런데 이게 사람 마음속에 있는 생각까지도 끄집어서 우리는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되는 이 고된 직업이다 보니까 네. 황교안 후보 머릿속과 정치적 계산까지 우리는 감안을 하고 짐작을 해야 되잖아요. 네. 자, 이유가 있죠. 이렇게 세모라고 답하고 싶어하는 황교안 후보의 속사정. 일단은 뭡니까? 너무 1번. 극단적으로 치우쳐 보이는 것도 싫고 그러면서도 자유한국당의 전통적 지지층, 예. 뭐 태극기 부대까지 포함한 그쪽에게는 호소하고 싶은 그런 예. 생각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세모 이전에 탄핵에 대해서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은 김진태 후보를 상당히 의식했다라고 보여지는데 네. 저는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생각을 좀 끄집어 내서 설명을 하자면 예. 제가 딱 그 장면을 봤을 때는 황교안 후보가 예. 김진태 후보가 2등을 하고 선전하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판단을 했어요. 그건 재밌는 분석이네요. 무슨 네. 뜻이에요? 예를 들면은 낙선을 하더라도 예. 2위, 3위가 누구냐 그리고 그 후보들이 얼마나 득표하느냐가 향후의 정치 판도를 또
어느 정도는 결정을 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은 1987년 대선 때 네. 김영삼, 김대중 후보는 낙선을 했지만 예. 그들의 순위 그리고 그들의 득표 이런 것들이 향후 한 20년간의 정치 체제를 규정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언론에서는 의미 있는 2등이라 그러잖아요. 네. 예, 그리고 예. 그러한 선거를 정초선거라고 예.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유한국당에게는 이번 전당대회가 정초선거이고 예. 그리고 황교안 후보 입장에서는 본인이 대표가 되더라도 예. 김진태 후보가 상당히 득표를 많이 하면 그쪽 지지층, 예. 그쪽 스펙트럼에게 앞으로 끌려다닐 수도 있다. 아, 재밌네요. 차라리 그 표를 내가 흡수하기 위해서는 탄핵에 대해서 나는 반대했다. 자, 좋아요. 라고 그러면 얘기하는 자, 것이 유리하다고 예. 판단했을 김수민 것 같아요. 평론가가 황교안 후보로 비행을 한번 해보시자고요. 네. 자, 어찌됐든 대세론에 있고 내가 될 것 같기는 해. 네. 당대표가 될 것 같기는 해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런데 2등을 오세훈이 하느냐 김진태가 되느냐에 따라서 향후 역학관계가 달라져요. 그렇습니다. 황교안 후보 입장에서는 오세훈 2등이 유리하다고 판단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황교안 후보가 대선 주자로서 본인 입장도 그렇고 예. 자유한국당의 향후 진로를 놓고 봐도 그렇고 일단 태극기 부대는 지지층으로 잡혀놓은 사람들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조금 더 중도로 확장해야 되는 그런 길이 필요하고 당장에는 그것을 펼칠 수 없으나 대표가 된 이후에는 그런 행보를 가야 될 수 재밌네요. 있는데 네. 잘못하면은 김진태 후보가 많은 득표를 할 경우에 당 내의 극우층에게 붙들려서 예. 그 확장 행보를 갈 수가 없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렇게 본다면 황교안 후보 입장에서는 자신이 당선이 된다면 이왕이면 2등은 차라리 오세훈 후보가 예. 하는 쪽이 더 낫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아, 벌써 2년 됐나 3년 됐나. 헌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를 탄핵한다. 땅땅땅 했을 때 대행이 바로 논평 냈잖아요. 네. 자,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은 있으시겠지만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이제는 미래를 향해서 나아갑시다 이랬단 말이에요. 자, 시계를 다시 돌려서 현 시점에서 박근혜 탄핵은 불가피했다고 봅니다. 이제 존중하고 박근혜를 딛고 미래로 갑시다. 자유한국당이요. 이렇게 말하면은 표가 김진태로 확 쏠릴 것 같다 이렇게 본 거네요. 그러면.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오히려 이제 오세훈 후보한테 갈 표를 자기가 가져가는 그런 효과보다는 김진태 후보에게 예, 뺏길 예. 표를 막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심정이 이번 행보에 많이 드러나지 않았나 그래서 싶습니다. 세모를 들고 싶었으나 네. 세모가 없으니까 순간 고민하다 X표를 들었다. 네. 이해돼요. 근데 아마도 세모를 든 것은 본인이 갖고 있는 뭔가 조금 공정해 보이는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예. 또 법률가 출신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헌재 판결에 대해서는 존중을 한다. 이런 또 해명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세모다라고 근데 자신의 뭐 입장을 좀 해명한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이해는 되지만 네. 수긍은 잘 안 되실 것 같기는 해요. 그게 한 번에 딱 와닿지 않을 겁니다. 예, 주문을 할 때 커피 따뜻한 거로 드려요, 아이스 커피로 드려요 그러는데 저는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세요 네, 이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헷갈리잖아요. 네. 예, 이거 줘야 되는 표를 줘야 되는 유권자 입장에서는 헷갈린단 말이에요. 이게 따뜻한 건지 이게 시원한 건지 네. 차가운 건지. 일관성이 있는 입장이라 할지라도 예. 국민들 대중들이 느끼기에 확 직관적으로 와닿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정치인들은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표현을 해야 맞아요. 될 그럴 의무가 있습니다. 그 얘기 나온 김에 자, 그런 정치 공학적 분석 말고 객관적 데이터로 현재 판세는 어때요? 아까 네. 말씀하셨으니까 여전히 황교안 대세로는 유지되고 있습니까? 이거 뭐 사실 당원들 상대로 여론조사를 아니 뭐 해보지 여론조사 않아서 결과는 신문에 다 나오고 그러니까 네.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말씀하셔도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니까. 지금까지는 황교안 대세로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 것 유지되고 같은데 있다. 근데 선거에서 중요한 것은 구도가 양쪽으로 갈라질 때 중간에 끼면은 답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우리가 네. 떠올려 볼 수 있는 사례가 2002년 대선 때 정몽준 후보, 예. 2012년 대선 때 안철수 후보 이런 경우는 1등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았는데 3등으로 처지는 이런 끼어 있는 처지해야 되는 후보들의 특징이거든요. 지금 황교안 후보의 행보가 선거 전략과 전술로 봤을 때는 끼어 있는 행보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표가 좀 낮게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판단은 듭니다. 그렇군요. 네. 예. 8,000명에 달한다라는 그 집단적으로 입당했다라는 8,000명 그 태극기 부대의 표심이 김진태 후보한테는 지금 큰 이 동력이 된다는 거는 맞죠. 현장에서는 크게 동력이 되는 것 같고. 예, 현장 분위기만 놓고 보면 그렇죠. 뭐 김진태만 뭐 난리가 났더만요. 김진태 후보하고 좀 다른 길을 가는 후보들한테도 직간접적인 심리적 압박은 되는 것 압박이 같아요. 될 정도로. 근데 문제는 그 태극기 부대가 당내에서 이건 어차피 1인 1표 싸움이기 때문에 맞아요. 예, 수적으로 많은가 적은가
그리고 자유한국당 전통적 지지층을 태극기 부대와 동일시할 수 있는가 이 네. 부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러게요. 자, 저 현장 분위기만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태극기 부대가 점령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전당대회 현장 분위기 자체는 김진태 연호가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그 분위기가 전달해 드렸습니다. 파문하고 뭐 좋은 의미인지 나쁜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인기도 순으로만 놓고 본 김준교 새로운 정치 스타 좋은 의미인지 나쁜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화면 네. 이제 보여드릴게요. 야, 저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일단은 뭐 자신의 이름을 국민들 알리는 입장에서 봤을 때 데는 당황스럽습니다. 홍보에는 크게 성공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조금 스타일을 구기고 있는 게 뭐냐면 계속해서 과한 발언이 논란이 되기 때문에 내놓은 해명이 예. 젊은 혈기에 정제되지 못한 표현과 말실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은 젊은 혈기라는 표현은 저는 젊은 정치인이 해서는 안 될 표현이라고 몇 살이에요? 생각합니다. 몇 살이라 본인을 젊다고 얘기해요? 1982년생이니까 82년생이면 참고로 저랑 동갑이시네. 네네. 예. 근데 이제 저도 조금 어린 나이에 공직을 해봤지만은 예, 오히려 예. 젊다는 틀에 갇혀버리게 되면 누군가가 변명을 해줄 때 그 친구가 젊어서 그래라고 변명하는 것조차도 부담이 되거든요. 아니 뭐 생체적 나이가 젊다 늙었다는 중요치 네. 않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네. 저 정치인이 어떠한 경력을 가지고 정치 들어온 지 얼마나 됐는데 어떠한 언어로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어떠한 비전을 주고 있는가 네. 이거를 보는 건데 저 김준교 최고위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매우 독특하긴 합니다. 네, 어쨌든 뭐 젊은 혈기에 그랬다라고 하는 변명은 청년 정치인 스스로를 비하하는 그런 좋아요. 효과를 가져다 좋아요. 줄 수 그러면 있고요. 저 그 평가는 뭐 유권자 여러분들이 네. 해주실 테니까. 그리고 이제 과한 발언에 대해서 좀 급하게 수습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잘못됐다라고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아, 인정 안 했죠. 그것은 어떻게 예. 보면은 당내에서 있을 수 있는 저 친구 너무 나가는데라고 예. 하는 시선이라든지 또 과한 발언에 따른 당 선관위의 징계 가능성 이런 것들을 막아보려는 수준에서 하는 해명이 아닌가. 예. 그렇게 아니 뭐 풀이가 당 됩니다. 어르신께 뭐 사과하느냐냐고 궁금한 게 아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첫 단계 대통령이냐 네. 문재인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하지도 않았고 수정하지도 그렇습니다. 않았어요. 네, 본인의 기조는 그대로 예. 가고 있는 것이죠. 자, 뭐 좋아요. 국민 여러분들, 유권자 여러분들, 자유한국당 당원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문제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이상 얘기 거론하지 말자고요. 요거 하나. 나 덕분에 자유한국당 지지도 상승한다에 500원 걸겠다. 네. 요거에 대해서는 당내 반응이 어떻습니까? 당내에서는 뭐 글쎄 뭐 갈릴 것 같습니다. 한쪽에서는 좀 우습다, 한쪽에서는 그래도 많이 알렸다, 그건 맞다 이렇게 볼 것 같은데, 근데 이 워딩도 웃긴 거는 500원을 건다. 야, 이왕 걸 거면은 좀 크게 뭐 내 팔 하나를 건다든가, 그렇게 내 재산 전체를 건다든가 좀 이 정도 좀 싸나이답게 그러면 또 나와야지. 과한 발언이라고 해서 스스로 해명해야 되는 그런 500원이 사태가 올 뭐예요? 수도 있겠고. 500원이. 그렇죠. 500원이란 말은 우리 개그 프로에서 그러게요. 뭐 예. 궁금하면 500원 뭐 이렇게 할 때는 했던 얘기고. 아니, 다른 건 모르겠고 제가 네. 저는 저 발언 막말 발언 때문에 자유한국당 지지도 떨어진다에 500원 걸겠습니다. 아, 그쪽. 진행자지만 이거는 정말로 자유한국당도 그 공평한 비판을 네. 위해서 저는 떨어진다에 500원 걸겠어요. 조금 팔 하나는 더 쓰시죠. 팔 하나는 5만 원 정도는. 겁나서 못 걸겠고 네. 못 걸겠고. 예. 그 지지도가 오를 리가 없죠. 왜냐하면 어떻게 돼요? 지금 실제로 이 발언에 지지도 추세 대해서 어떻게 돼 있어요? 지지도 추세는 5.18 망언 파동 부터. 때문에 여론조사에 보면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그런 있는데, 추세라고 예. 볼 수가 있겠고요. 이것은 김준교 후보 스스로도 알 겁니다. 당 내에 당원들 그리고 태극기 부대를 포함한 열광적 지지층을 규합시키는 그런 시도에 불과한 것이지 당의 지지도를 올릴 수 있는, 그리고 본인의 지지도도 과연 당내에서 오를까 그런 의문도 듭니다. 사실 청년 최고위원 부문에는 현역 의원인 신보라 후보가 출마를 해 있어서 굉장히 유력한, 하필이면 기호도 1번을 받았고 그러네요. 기호 2번이 이제 김준교 후보인데 예. 김준교 후보는 어떻게 보면은 청년 최고위원 당선보다도 일단은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그리고 당내의 태극기 부대층에게서 젊은 대표 주자로 각인시키려고 하는 그 정도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 내년도 총선에서 공천을 시도한다. 그렇게 또 자연스러운 수순을 밟아 나가겠죠. 결국은 태극기 부대를 보고 간다는 얘기인데, 얘기 나온 김에 태극기 부대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계속 품고 가기도 힘들고 내치기는 더욱더 어렵고 뭐 이제 딜레마처럼 돼버렸습니다. 내치기 어려운 것은 태극기 부대를 포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여론을 보니까 예. 자유한국당 지지도랑 엇비슷해요.
그래서 자유한국당 지지층이 모두 태극기 부대스러운 건 아니지만 적어도 현재 확보되어 있는 지지층은 태극기 부대는 안고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태극기 부대를 숙청함으로써 중도로 외연을 확장하는 그런 행보가 현재 자유한국당한테 불가능하다. 특단의 용기가 수치로만 없는 놓고 보면 4, 5%, 네. 한 4분의 1 정도, 그 정도로 나온다고 봐도 될까요? 네, 얼마 전에 뭐 여론조사 결과도 몇 시간 전에 나온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 정도 되겠죠. 네. 예, 20% 중반이거나 조금 아래거나 네. 이 정도. 뭐 구체적인 수치는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민에 빠져 있는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북미 2차 정상회담하고 날짜가 겹친 채로 27일 날 그대로 합니다. 네, 맞죠? 그렇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요거 마지막 이거 하나 여쭤봐야 되겠다. 문의 남자, 문재인의 남자, 양정철이 돌아온다. 네. 안 돌아온다 그랬는데 돌아오기로 했어요? 확실하게 돌아오기로 한 것은 아니고요. 지난달에 양정철 씨가 국내에 잠깐 귀국을 했었습니다. 예. 그때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지금은 일본에 일본에 네, 체류하고 있고요. 근데 무슨 자리를 뭐 제안을 받았다 그래서 이미 지난달에 여권 관계자들이 민주연구원, 그러니까 민주당 부설연구소죠. 여기 원장직을 제안했고 일단은 양정철 씨가 거부, 사양을 했다라고 전해지는데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 민주당의 민주정책연구원이라는 데가 과거 한나라당 시절 새누리당 이 자유한국당으로 내려오는 여의도 연구 보수층에서는 여의도 연구소 같은 데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카운터파트처럼. 네. 그리고 양정철 씨가 문재인 정권 출범 때 공직을 맡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거든요. 이거 공직이에요? 아닙니다. 민주당 민주연구원은 부설연구소이고 사실 국가에서 정당법에 따라서 보조금도 국고에서 지급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당의 기관이기 때문에 당 부설기관, 연구기관이죠. 네. 그래서 청와대도 아니고 내각도 아니고 의원도 아닌 이 공직들이 아닌 자리 가운데서 가장 그래도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고 또 양정철 씨가 원래 기획통, 전략통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어울리는 자리를 어떻게 보면 맞춤해가지고 준비한 것이 민주연구원 원장직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핵심 질문. 자, 맡을까요? 안 맡을까요? 저는 이제는 좀 맡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어요. 맡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니까 두 번째 네. 핵심 질문. 그거를 발판으로 해서 내년 총선에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일단은 총선에는 출마하지 않겠다는 것이 양정철 씨 입장이기도 하고 공식적으로 불출마 선언한 적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공직을 맡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근데 총선은 선출직이잖아요. 공직 아니잖아요. 근데 공직에 들어갈 수 있죠. 국회의원. 그래요? 네, 그 자, 공직의 어찌됐든, 비단 어찌됐든. 임명직만 그러니까 애매하니까 네. 그거는 자, 내년 총선에 양정철이 나온다 안 나온다는 매우 중요한 구도이기 때문에 네. 관심들이 높잖아요. 네. 어떨까요? 너무 이른가? 저는 뭐 안 나온다 쪽에 조금 더 걸겠는데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나오게 될 가능성이 조금은 높아지겠죠. 그 저울추가 50을 넘어가느냐, 네, 그게 중요할 것 같고. 두고 봅시다. 자, 민주정책연구원장직은 맡을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 총선 출마는 아직 모르겠다. 네.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